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사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 늘 그 시리즈로 나가고 있죠. 정 작가님이 뭐 책도 소개해 주시고 그 군 관련 영화도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떤 전사도 네. 얘기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뭘 준비하셨어요? 밀떡이라면 사실 잊어버릴 수 없는 유명한 이제 에피소드죠. 그 브라보 투제로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화도 소개해주고 뭐 다 한다는데 이거는 사실 실제 사건이 시작돼서 책, 영화 이렇게까지 다 연결된 장면입니다. 브라보 투제로는 이라크 이제 미국 이제 그 국제연합군과 이라크가 전쟁을 벌였던 걸프전 때 이제 스커드 사냥을 위해 투입됐던 SAS 부대 중에 하나의 이제 호출명이죠. 브라보 투제로고요. 이건 그냥 당시의 전쟁은 좀 골 때리게 진행됐어요. 기억이 나는 게 왜냐하면 그 미군이 이라크를 공습하고 있는데 이라크는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이게 무슨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이라크의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중동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어떤 정치 역사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스라엘이 얻어낼 거 얻어내고 이제 실제 행동에 나서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스커드 미사일 발사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이라크에다 보복을 하면 그걸 핑계로 뭐 중동과 이제 뭐 유럽의 전쟁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끌고 맞아요. 가면은, 왜냐면 이제 당시 그 국제연합군의 상당수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뭐 이런 시리아. 그런 부대가 들어있는데, 물론 이 부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떠나서 미국도 알고 있었죠. 이게 이제 그냥 유럽과 중동의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순간 이게 진흙수령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붙잡아 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우디나 시리아 같은 데가 사실은 무작정 유럽이나 미국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점이 흥미로운데, 만에 하나 이제 가정을 두어서 그 이스라엘이 참전을 만약 그 당시 했다. 그럼 어땠을까요? 아주 골치 아프죠. 그냥 그 지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또 연합군 쪽이 예상한 대로 중동의 그 연합군들이 빠져나갔을까요? 이스라엘 전투를 벌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제 그렇죠. 총력전으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미국이 이스라엘을 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때 되면.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엔 전투를 서둘렀을 것 같아요. 지상전을. 그래 빨리 끝내야 됐을 텐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양쪽 사상자는 더 많이 났을 거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남미에서 벌어졌던 삼국 전쟁처럼 파라과이 인구, 남성 인구의 절반이 없어지는 정도의 큰 피해가 아니면 국가는 어떻게든 버티고 그 복수심을 이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테러와의 전쟁, 9.12 이후 테러 전쟁이 한 10년 먼저 시작됐던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커드를 찾으려고 뭐 미군 특수부대 투입됐고 이제 영국군 특수부대 투입됐는데, 슈어스코프 대장이 원래 이 특수부대를 별로 안 좋아했었다고 해요. 명이죠. 예, 이제 뭐 설치는 애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투입됐고, 이 중에 하나 이제 SAS 부대가 이제 투입됐던 팀이 바로 이제 브라보 투제로한 호출명이었는데 시작부터 망했죠. 예, 내려가자마자. 어떻게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헬기 같은 걸로 이렇게 조용히 내려갔는데 스커드를 찾으려고, 문제는 정보가 좀 잘못돼서 스커드는 없고 이라크군만 있었어요. 얘기로는 군단급 병력 주든지 한복판에 떨어진 거고, 이게 뭐 군단급. 그 다음에 또 이게 무전기도 좀 말썽을 부리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퇴출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무전기가 아예 안 된 거죠? 안 된 게 아니라 주파수가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얘기는. 특수부대 기본 작전이 안 돼 있었네. 네. 헬기 같은 게 아니라 헬기를 타고 갔죠. 헬기를 타고 갔고, 네. 그 정도면 말씀대로 다시 네. 전화해서 헬기 다시 오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수렁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퇴출하려고 이제 뭐 퇴출은 이제 원래 부대가 특수부대가 했던 거니까 그냥 SS 정도면 그냥 가는데, 하필이면 또 양치기 소년을 만났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되는데, 나중에 이제 미군도 이제 몇십 년 후에 똑같이 아프가니스탄을 겪었는데, 죽여서 흔적을 안 남겨야 되든지 이제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 아니면 일정 기간까지 데려가서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냥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쪼르르 달려가서 저기 간첩이 나타났어요. 이래버린 거죠. 그게 저기 이라크 군한테 가가지고 네, 일렀구나.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론 서바이버에서 사실은 그 양치기를 살려주는 바람에 그 사단이 났던 거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유명한 1.22 사태 때도 사실은 김신조 일당이라고 부르죠. 서울에 올라다가 남욱군 형제를 붙잡았는데 남욱군 형제를 죽일까 말까 하다가 살려주기로 투표를 결정한 거예요. 우리 편이다 그래가지고. 예, 뭐 그래서 막 조만간 남조선을 해방시켰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러다가 바로 신고했죠.
그들은 늘 공통점이 있죠. 상대방을 되게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론 서바이버 민간인이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은 회고록에서 그 얘기 나왔는데 거기서 뭐 생존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얘를 죽였다가 나중에 복잡한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복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할수록 제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 브라보 투 제로 팀은 보니까 AI니까 손 안 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랑 게임을 하는 상대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내가 지금 쏴버리면 저기에서 이미 총소리 듣고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같았어도 아마 그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아이는 못 쐈을 것 같아요. 힘들죠. 여기서 그리고 아이를 쐈다면 브라보 투 제로 팀은 나중에 회고록 내고 활동도 못했어요. 못하죠. 네. 처음에 이제 초콜릿 주려고 막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퇴출하다가 이제 교전이 벌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회고록과 이라크 현지 주민과 영화판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제 회고록에서는 막 벌떼처럼 달려들었다고 나오고 영화판도 되게 유명한 저예산 영화긴 한데 요 교전 장면은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한 8명 정도 된 팀이 이라크군 한 대대병력인가 중대병력을 전멸시키거든요. 오히려 이라크군이 퇴각해요. 장갑차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하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조금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교전이 벌어졌던 건 사실이었고요. 이제 뭐 무전기도 교신이 안 되고 그 정도 틀린 거가 틀려야지 영화지. 안 그러면 다큐지. 근데 실제로도 주파수를 그걸 못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그 기본인데. 네. 서로 이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비상호출부도 있을 텐데. 그거는 뭐 그쪽이 실수한 거고 뭐 제가 실수한 건 아니니까. 회고록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네. 그게 SAS가 보면은 뭐 한때 보니까 뭐 네이비드 스웨일이나 아니면 데드라포트 원조죠 특수부대. 네, 특수부대 원조라고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하이 레벨이라고 들었는데 인간은 가끔 실수하고 제 생각에는 뭔가 밝힐 수 없는 비밀이 있는데 이거를 얘기 못하고 그냥 주파수가 틀렸다고 뭉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쪽팔려서. 그게 사실 현실적이겠다. 예를 들어 무전기를 바꿔매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 차라리 주파수가 틀렸다고 하는 게 낫지. 네, 이 얘기는 있는 게 이게 SAS라든가 이런 특수부대들이 전투 기술은 뛰어날지 몰라도 이거를 큰 틀에서 어떤 연합군 다국적군 작전 안에서 뭐 통신이라든지 지휘 체계 뭐 공조 이런 부분은 의외로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퇴출하는데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시리아가 이제 우방국이라서 참전했었죠. 그래서 시리아 국경까지 탈출하는데 8명이 이제 탈출을 하죠. 근데 이제 그중에 4명 앤디 맥랩 팀장을 이제 포함한 앤디 맥랩을 포함한 4명은 이제 포로. 앤디 맥랩 같은 경우는 직전에 국경선을 눈앞에 두고 그 영화 대탈출 보면 이제 그 철조망에 걸려갖고 잡힌 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잡혔다고 하고 3명은 교전 중에 전사. 그리고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한 명은 저체온증으로 하고 저체온증. 전사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한 명만 크리스 라이언인가? 이 사람도 역시 필명입니다. 이 사람만 이제 무사히 탈출을 하는데 성공했죠. 영화 보면 한 명이 나중에 총 메고 뛰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 사람만 탈출을 8명 중에 한 명만. 네네. 그게 그러니까 300km 정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네. 뭐 사람들이 평평한 사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막에서 퇴출하기가 진짜 어렵죠. 그렇죠. 춥고 배고프고 그렇죠. 게다가 무럽고 갈수록 산악지대로 시리아 국경으로 갈수록 산악지대라. 곤란 쪽이니까. 그렇죠. 거기다 이제 사막의 겨울은 굉장히 또 춥잖아요. 맞아요. 춥죠. 네. 그게 재밌는 게 이 팀이 가다가 이라크 민간 차량을 노획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SUV를 노획하고 싶어서 랜드크루저 같은. 그렇죠. 근데 결국은 하다 안 돼서 잡은 게 그냥 택시. 맞아,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이 뜨겁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해 떨어지면 거기도 기온이 한데다 여기가 엄청 춥죠. 투입된 날짜가 1월 달이라 사실은 당연히 이제 날씨가 굉장히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혔는데 당연히 SAS라는 얘기는 안 했죠. 하지만 이라크군은 특수부대인 건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위장무늬 이제 입고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이라크군 기준으로 위장무늬 부대를 입은 건 특수부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SAS인지 모르겠지만 해서 이렇게 잡혀 있다가 처음에는 메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메딕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나중에는 정확히 목표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왜 여기 왔는지. 그냥 우리는 결국은 정찰하러 왔다. 네. 이런 얘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식으로 네. 얘기하고 SAS라는 얘기도 안 하고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포로 송환될 때 돌아오면서 이제 앤디 맥랩이 이제 브라보 투 제로라는 이름의 책을 쓰고 최근 영국에서 대박이 났죠. 200만 부 정도 팔려 나갔지만 이제 그 SAS 이제 동호회 이제 SS 전후회. 전후회 내부에서는 이제 그 비밀을 비슷한 게 이제 미국에서도 네이비실 팀이 이제 네브로 팀이
이제 오사마 빌라덴을 잡으러 들어갔다가 맷 비소넷인가요?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 이게 또 문제가 돼갖고 이제 아수라장이 됐던 적이 있었고 그게 뭐 20년 전에 이제 한 30년 전에 미리 한번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쓰고 나서 퇴출당했잖아요 결국. 네네. 예. 퇴출당하고 네. 대신에 부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예. 부를 얻었고 왜냐면 인세가 많았나 보죠. 인세는 200만 부니까요. 근데 이제 아, 인세는 200만 부. 이제 아마 협상을 해서 이제 일부분은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사람이 유명해진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전술이랑 군인들이고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저예산이긴 하지만 요 관련된 영화. 이 영화는 되게 명작인데 이건 굉장히 큰 반전이 하나 있어요. 쇼빈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안 죽었어요. 아 맞다. 맞다. 안 쇼빈이 죽었다. 앤디 맥랩 역으로 나왔는데 안 죽었어요. 이 그렇게 사람 고문 받고 난 죽을 줄 그러니까, 알았거든요. 네, 목 잘리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안 죽었어요. 네, 희한해.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고 영화는 전체 클립을 유튜브에서 이제 좀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초반 전투 장면 한 10분 요 정도를 클립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뭐 번역 자막도 달려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현대에서 이제 그 자동화기를 놓고 교전이 벌어질 때 SAS가 어떤 식으로 교전을 할지 그러니까 그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밀어붙인다는 점이었거든요. 그죠. 막 갈기지도 않고. 네. 왜냐면 뭐 탄약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물론 개별 화력은 좋았죠. 뭐 절반은 기관총 뭐 유탄 발사 있긴 했지만 영화상에서 봐도 뭐 중대급 이상 되는 병력을 공격하는 장면이 밀어붙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은 특수부대가 어떤 식으로 전투를 벌인다. 물론 거기 보면 이라크군은 약간 얕잡아보게 나온 거죠. 거의 우리가 서양 영화에 나오는 이라크군 저기 그 아랍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요. 선글라스 끼고 막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일개대대 병력입니다 하고 막 옆에서는 막 차에다 총 던져갖고 막 아수라장이 되고 막 뛰어가고 막 아니 갔다가, 느낌이 네. 람보에서 나오는 네. 베트남군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전후에 나오는 북한군 있잖아요. 날래 가라고 했다가 네. 이제 막 죽는 이제 정말 날래날래 날아가는데 네,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왔고 요게 이제 당시에 걸프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도박이 성공한 거잖아요. 30일 만에 끝났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굉장히 스펙터클하잖아요. 8명이 들어가서 막 일개 중대병력 전멸시키고 도망치다가 다 죽거나 포로가 되고 한 명만 탈출했어. 이건 영화 시나리오 작가 이렇게 써도 그렇죠. 사실은 이거 좀 너무 미화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SAS를 왜 투입했을까요? 이제 스쿼드를 찾으려고 했던 아니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도 많잖아요. 미국 애들이 미국도 투입됐고 이제 영국도 투입됐고 그 중에 한 팀에 대한 네,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특수 전력이 투입이 됐으니까요. CL도 투입되고 왜냐하면 이제 이라크가 이제 그 일단은 어딜 명중시킨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스라엘 어딘가만 떨어뜨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구싹. 한 30분 이제 원래는 한 3시간 걸리는 준비 시간 30분에 후다닥 하고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량으로 그러니까 이동해 버리면 되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관련돼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생각보다 이 스쿼드 때문에 애를 굉장히 먹었대요. 그런 걸 걸 잡죠. 예,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네. 그게 지금 우리가 또 노동 미사일 북한이 그거 똑같은 거죠. 네.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라 봐야지.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건 좀 오래된 이라크전 얘기고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그 정도의 그런 어떤 전력이라면 손쉽게 잡을 수도 있는데 단 이제 여기서 좀 더 빠른 기동을 그럼요. 하는 그 지대지 전력이라면 또 다 얘기가 게다가 다르고. 고체 연료를 많이 들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미사일 부대를 쉽게 타격시켜서 잡는다는 게 게임만큼 쉬운 건 아니죠. 절대 쉬운 게 그렇지 아니죠. 않죠. 예. 게임처럼 뭐 몇 분 게임처럼. 남았을 때 뭐 폭탄 설치하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앤디 맥랩의 이후에 이제 영화계 쪽에 발을 디뎌갖고 가장 유명했던 일이 있었어요. 영화 히트의 총격전 맞다. 장면에 자문과 고증을 해줬어요. 맞아요. 예. 거기도 보면은 그 장면 되게 멋있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 저예산 영화지만 이 브라보 투제로에서 그 사막에서 싸우는 장면 그리고 여기 히트에서도 교차로에 막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 진격하잖아요. 세 명이서 서로 자세히 보시면 그냥 진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엄호해줘요. 맞아요. 예, 쏘고 그다음에 비었어 그럼 한 명이 다시 쏘다가 그거 비워주고. 제어는 어느 전쟁 영화보다 히트가 잘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그거 지금도 진짜 실전감 나.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히트가 됐던 이유 그 장면이 인구에 회자됐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구도랑 그다음에 총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상당수의 장면이 이제 총을 쏠 때 보통은 옆에서 잡거나 앞에서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총구 하염이나 배우 얼굴 잡아줘. 상당수는 뒤에서 잡아줘요. 총을 앞에 쏘는 좀 없겠죠. 표적을 볼 수 있게. 네, 표적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쏘는 이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총알이 어디로 날아가고
어디에 표작되는지 보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 전에는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그런 식의 구도를 그쵸. 잡는 건 없었고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의 구도가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요. 아, 그 다른 영화도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서 잡거나 스펙타클하게 잡을 거면 이제 멀리서 잡는데 그 어깨 뒤에서 잡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그 눈높이에서 잡아주는 장면이 되게 많아서 실제 지금은 물론 뭐 사운드도 좋아지고 게임도 막 저기 나와서 그렇지만 굉장히 사람들 눈에 이제 맞아요. 띄었던 거였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만 그렇죠. 봐도 처음에 맞습니다. 해변에서 상륙작전 할 때 독일군이 막 기관총 쏠 때 그 네.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구도를. 그 이후에 이제 영화의 어떤 구도 숏 같은 게 이제 많이 변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배틀필드 시리즈의 이제 총기 자문 뭐 이런 거 해줬고요. 요게 이제 얼마 전에 태상호 기자를 만났었는데 태상호 기자도 이제 국내 영화계 쪽에 하는 일이 이제 뭐 많은 사람이 그냥 총 쏘는 법, 뭐 총 파지법 이런 것만 알려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상황 자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제 정확히 명칭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총기 전술 자문이 이제 전술 총기 자문이라고 했고 이제 그 시작이 이제 앤디 맥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앤디 맥랩이랑 이제 이 팀에 있었지만 사실은 둘이 사이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 라이언. 아, 네, 두 사람. 라이언 감독. 이 앤디 맥랩이 쓴 게 좀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다른 책을 쓴 것도 이제 쓴 적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 탈출하네. 네, 탈출한 친구.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스포트라이트 받아야죠. 혼자 탈출했으니까. 근데 이제 먼저 이제 회고로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원조는 못 이기지. 그래서 이제 둘이 약간 이제 뭐 네가 한 게 맞네, 내가 한 게 맞네 이러고 약간 티격태격한 적도 있는데 크리스 라이언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상 쪽으로 나가서 이 사람은 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데 스트라이크 백 시리즈가 있어요. 스트라이크 백이 이제 역습 뭐 이런 뜻인데 영드에서 시즌 1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제 나오면 미드로 넘어가서 시즌 7, 8 이렇게까지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쏘고 벗기고. 벗긴다. 19금 장면이 너무 자주 나와서 너무 즐겁게 아닙니다. 네. 참고로 이제 네. 본심이 빨리 맥랩과 나왔어요. 네. 이 라이언의 회고록을 비교로 해가면서 한번 네, 네. 어떤 다큐멘터리 팀에서 가서 똑같이 해본 적이 있죠. 똑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둘 다 뻥이 한가득하다. 약간 이런 결론을 냈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뻥이 없으면 또 대역이 안 되잖아요. 네, 간주가 그죠. 안 되고. 아. 근데 뭐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이제 임무를 뛰었으니까 뭐 그 그거, 정도야 예. 네, 넘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닐까. 뭐 그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뭐. 네, 그죠. 하고 이 브라보 투제로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나왔으면 번역 금방 되고 이제 인구 해제됐을 텐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는 뭐 그 정도 관심 있을 때는 아니라서 초반에 이거 뭐라고 하지? 중역된 1호판 이제 1호판을 중역해서 한번 나왔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제대로 번역이 돼서 한번 나온 적이 다이렉트로.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책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앤디 맥랩 회고록 자체도 현재 밝혀진 바로는 뻥이 좀 들어있다. 네, 하지만 전장에서의 그 약간 뭐라고 하지? 그 느낌. 이거는 오히려 만약에 이게 저자가 이제 막 100% 얘기 듣고 썼으면 이렇게까지 리얼리티하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저는 영화도 그렇고 회고록의 재미 장면이 뭐냐면 서로 이제 엿먹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뭐 배낭 메고 행군하는데 안에다가 비닐에 싼 똥 집어넣는다든지 벽돌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서 왜 이렇게 가방이 무거워 배낭이 무거워 딱 열었더니 막 시멘트 블록 들어있고 뭐 이런 거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그냥 목숨을 건 전우께 어떤 장난질 뭐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보면 사실 얼굴 붉힐 만한 것도 서양에서는 그냥 장난이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네, 저 같으면 그 시멘트 블록을 머리를 깨버리면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식 얘기들도 이제 영화에서 잘 나오죠. 네. 그때 당시에 SAS는 네. 어떤 총기를 사용했었어요? 그 뭐 영국군이 썼던 그 악명 높은 총은 당연히 안 썼고요. 영화에서도 보면 그냥 미군 총 있잖아요. 네네. 네, 유탄 발사기 달린 이제 총, M14? 그다음에 미니미였나요? 그 미니미죠. 총, 네, 총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그 M16A2의 캐나다 라이센스 버전을 네. 썼죠. 그다음에 이제 영화에서는 66mm 로우도 이제 사용을 하는 네. 장면이 이제 좀 나오고 있죠. 어. 네. 무장 자체는 그냥 미군 거나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캐나다제 썼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미국제 그냥 라이센스 한 거니까요.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이라크군은 네. 어떤 기종을 사용했어요? 이라크군은- AK죠. 네. 뭐. AK. 네. AK. AK-47 알라의 법봉.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저 예전에 이제 소개했던 그 BTR 시리즈 이제 그 장갑차. 그다음에 그 트럭. 네. 그다음에 상당수 엑스트라는 네, 저기 서양인들이 맞는 것 같았어요. 네, 왜냐면 아랍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되는데 뭐 그러지 못할 테니까. BTR 60을 타고 왔으면 네. 전투하기 힘들었겠다. 뭐요?
엄청 타고내기 힘들어요. 불편해요. 네. 저 이게 열어봤거든요. 네. 머리도 들어가기 힘들어. 네. 군인이 어떻게 들어가나 싶더라고. 군인 그리고 또 정신으로. 탑승을 하면 더 악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안에 좌석이 정말 이렇게 좀 뭐라 할까 그 우물 안에 앉아 있는 네,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구겨져 들어가요. 그렇죠. 딱 그 표현이야. 그런 장면들. 러시아식 나와. 역시. 영화도 뭐 저는 그 저예산 영화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스펙타클하게 만들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어가서 얘기가 이상해질 수 있었는데 그냥 딱 영국이 잘 만들 수 있는 저예산 영화거든요. 네. 딱 그냥 거의 시점이 그 한 사람은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쭉 네. 그리고 시간 제가 흐름으로 보기에는 가는 거. 제가 얘기했던 10분간의 전투 장면에 제작비 90% 몰아쓴 것 같아요. 나머지 장면은 그냥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한 절반. 그리고 이제 선풍기 돌려가지고 그쵸. 바람 부는 거. 그렇죠. 헬기도 사실은 영국군이 쓰던 헬기가 아니었거든요. 퓨마가 아니었어요? 퓨마가 아니었어요. 치누크. 네. 아니 치누크 말고 소련제 헬기 쓴 것 같아요. 느낌에. MI14? 실제 영화에서는 치누크 타고 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모스트에서 다른 헬기 갖다 쓰고 네, 그런 장면들. 특수기 같은 건 아예 안 나왔겠네. 그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돼. 배기음 말 가지고 이게 다 나갔을 것 같아요. 소리는 들리죠. 폭격하는 소리는 네, 네. 들리는데 폭격하는 장면은 안 나오지. 네. 엑스트라도 영국 사람 썼대요. 서양인 썼다니까요. 네. 죽은 이라크인데. 이라크군인데 아무리 봐도 얼굴 보면 서양인가.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쉬마그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얼굴을 다 감았는데 적당히 가리고. 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아리아인이라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그 민족 이동이 돼가지고 지금의 이제 유럽인들로 이제 각 종족으로 퍼진 거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달라요. 물론 다르죠. 다른데 많이 달라요. 이게 멀리서 보면 야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전 명작에 좀 속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건 이제 그 브라보 투제로 사건도 뭐 뻥이 좀 들어있고 이렇긴 하지만 이제 현대 전쟁에서 벌어진 특수부대의 한 우화 비극이라고는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걸프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좀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들어 있으니까 마냥 예. 곱게만은 볼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희생된 군인 이 군인들은 그냥 명령 받고 들어갔다가 주파수 못 맞추고 네, 이렇게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비극이라고는 얘기 못 하겠고요. 그냥 우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파수만 맞았으면 헬기 다시 불러가지고 그냥 우리 태우 가자. 중간에 그러라고, 미군 폭격기인가 회고록 보면 미군 폭격기와 잠깐 이제 그 무전음을 들었는데 당연히 뭐 상대방은 못 듣고 그냥 딱 네, 끊겨요. 네. 예.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거 보면은 그 아주 복잡한 뭐 1980년 이글클로 작전처럼 막 강대국이 나서거나 특수부대가 이름자 들으면 아는 특수부대 들어간다고 상황이 모두 잘 풀리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세상 깨달을 수 있죠. 네. 그래도 특수부대라고 딱 여겼던 거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렇더라고요. 고문을 받고 있는데 절대 얘기를 안 해. 그렇다고 내가- 상대를 자극하지도 않고 최대한 예. 매를 벌지도 그냥 나는 않는다. 전투하다 그냥 된 그런 그러니까. 포로다 네. 이런 것만. 괜히 영화 보면은 막 내가 불 것 같으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허세 부르잖아요. 절대 안 그러잖아요. 그다음 장면 진짜. 되면 이게 눈 이렇게 이게 눈에 멍 들어갖고 제가 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진짜 좀 뭔가 사실적이었던 게 그냥 확 쫄 땐 쫄아버려 그냥. 그죠. 네. 쪼는 척을 되게 잘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저는 이제 의료 봉사하러 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살짝씩 좀 풀어서 그쵸. 사실 뭐 목적만 빼고 그게 얘기를 다 하고. 그런 훈련을 받거든요. 포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거를. 그리고 이 뭐 지금 이제 흐름을 끊을까봐 여기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뭐 영국이라는 나라는 뭐 지상전을 하던 뭐 항공전을 하던 그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이 특수전만 하더라도 SAS 하면은 뭐 영국을 대표하는 특수부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잘 알려진. 네. 열 손가락에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탑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의아했던 그거예요. SAS면 굉장히 유명한데 왜 저들이 저랬을까? 이 생각 계속 먼저 안 떠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서구의 특수부대는 SAS 영향을 얼마나 받았느냐 독자적이냐로 구분돼. 예를 들어서 다 몇 대 손이냐로 나뉘죠. 네이비 실가 비롯한 미군의 특수부대도 사실은 SAS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쪽에 갔던 미군 장교가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게 시작이었고 프랑스 특수부대 일부도 이제 2차 대전 시기에 이제 SAS의 전신인 부대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서로 엮여지는 그런 느낌들이 많았죠. 특수부대 그런 유명한 작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재밌죠. 그리고 이런 작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대표적인 그 특수전의 하나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특전 여단들의 각 대대별로 특화돼 있어서 A, B, C 지역으로 이제 투입되는 이 임무 외에도 여러 임무를 하지만은 이걸 하는 그 팀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훈련시켜 놓고
실제로 이들이 투입될 만한 작전 같은 게 위험한 작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걸 소개시켜드리면서 단순히 뭐 이런 그 영화와 그런 이런 자서전을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또 의의가 있지만 이걸 소개하신 뭐 어떤 또 다른 의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쟁은 사실 실패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SAS조차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초군이 없는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네. 저는 여기서 느낀 거는 이런 특수전처럼 변수가 많은 네. 그런 전장 환경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대비해야 되고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그렇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힘센 애들이 많잖아요. 힘세고 많죠. 멍청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방심을 놔서는 안 되겠다는 맞습니다. 거 다시 한번 좀 느껴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브라보 투 제로 소개를 해주시면서 SAS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에피소드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김비님이 또 양념 같은 그런 네. 질문도 주셔서 재미있는 시간 엮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